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올장TV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디에 묻힐 것이며 후손들은 찾아올 것인가? 그리고 30년 뒤에 이장해야 하거나 묘지관리비가 미납되어 이장 당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을 아파트, 빌라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분들의 집을 묘지, 산소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돌아가신 분들의 집, 공원묘지입니다. 선제 공원묘지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며 명당이라고 합니다. 같이 확인해 봅시다. 후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가 라는 게 묘지의 첫 번째 요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제 공원묘지는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산 44-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대동 톨게이트고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김해도 백두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명사고 여기가 선제공원입니다. 대동 톨게이트를 쭉 빠져나와서 대동초등학교를 지나 초정마을이 나옵니다. 초정마을 맨 끝을 돌아서 가면은 원명사 가는 새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원명사에 도착합니다. 구글 지도로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원명사고 여기가 선제공원입니다. 차를 가지고 오시면은 원명사 밑에 주차를 하시고 여기로 가면은 5분 만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고 좁습니다. 조만간 계란이 생기고 도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백두산 가는 등산로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은 바로 올라가시면은 백두산 시내산이 나오고 대동초등학교로 돌아 내려오시면은 선제공원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과연 후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지 직접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예, 원명사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시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길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백두산 표지판이 나오면은 왼쪽 길로 가는 길이 백두산 등산로 길입니다. 쭉 올라가시면은 백두산 가는 길하고 대동초등학교 가는 길하고 이정표가 나오는데, 대동초등학교 가는 길 선제공원이 나옵니다. 선제공원의 모습이고요. 앞에 보이는 게 김해의 백두산입니다. 원명사에서 걸어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가 있고, 폭 2m 내지 3m 등산로길을 따라서 1km 정도 걸으면 도달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원명사라는 절이 있어서 찾기가 쉽고 도심에서 접근이 아주 용이한 묘지입니다. 옛날에 명당이라고 하면 자청용 우백호, 회롱고조 형국, 오색 비토 이런 것들이 명당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명당이라고 하더라도 깊은 산속에 있다면 후손들이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명당이라고 하면은 소위 속된 말로 자청용 우백호가 아니고 자도로 우주차란 말을 씁니다. 좌측에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우측에는 주차가 가능해야 명당이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찾아가기 쉽고 오고 가기 편해야 후손들이 찾아오겠죠. 아무리 명당이라고 한들 후손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유권이 영구히 이전되는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장사시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사시설은 묘지가 있고 자연장지가 있고 수목장, 잔디장 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거. 그 다음에 봉안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화장시설이 있는데 묘지에 관계되는 것은 요 세 가지가 묘지에 관계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잘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 묘지가 있고 사설 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사설 묘지도 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 아닌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데 크게 보시면은 공설은 설치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이장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전세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에서 분양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지만 관리비를 영원히 납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영구히 납부해야 된다면 이거는 월세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묘지는 영구히 사용이 가능하지만 허가받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집도 전세방 비슷한 게 있고 월세방 비슷한 것도 있고 자기 집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제 공원묘지는 소유권이 영구히 보존되고 이전되는지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은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산 44-1번지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3,505해배입니다. 1,060평 정도 되고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초정리 산 44-1번지 지목은 묘지 면적은 3,505해배 나와 있고 소유자가 주식회사 선제공원으로 나와 있고 요 중에서 소유권 일부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분이 두 기를 분양을 받았고 이분도 두 기를 분양을 받아서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유자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부 공동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두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남자가 지분이 2분의 1이고 여자가 지분이 2분의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공동 아파트나 공동 묘지나 원리는 같습니다. 선제 공원 묘지는 250명이 공동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은 3,505분의 10.5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공동 소유라는 말은 공유 이래가지고 법률적인 용어로는 공동 소유를 공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유자로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유로 되어 있는 것도 매매, 상속, 양도 영원히 소유권이 보존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5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돌아가신 분들의 집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제공원 묘지가 명당이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제공원 묘지가 풍수상으로는 회롱 고조 형국이라고 하는데 용이 맥을 타고 내려가다가 획 돌아 자신의 조상산을 돌아보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백두산이 주산입니다. 이 백두산이 요 능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획 돌아서서 자신의 주산인 백두산을 보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풍수 전문가들의 다른 견해가 있다면 다음 편에 의견을 반영해서 실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비토라고 하는데 묘지 중에서 최악의 묘지, 최하 묘지는 습지, 계곡 주변의 땅, 마르고 딱딱한 땅
이런 자리는 묘지로서 되도록이면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의 토질 중에서 가장 최상의 토질이 오색 비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제 공원 묘지가 오색 비토라는데 요거는 직접 가서 한번 파 보겠습니다. 이 색을 띠면서 이게 요 검은 것도 있잖아. 응? 다 사갔잖아. 이 검어가지고. 이런 거. 사표를 내고 그거 완전히 이거는 뭐 그림 같다고 그림. 색깔이 좀 좋아요. 이게 바인데 이게 오색 비토란 황토를 기반한 모든 암석들이 곰사가 있는 토질인데 색깔은 홍색, 황색, 흑색, 자색, 백색을 띠고 있고 흙을 비비면 곰사가서 잘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에 따스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흙을 파서 돌멩이가 놓으면 이건 오색 비토가 아니라고 합니다. 소위 돌이 흙으로 변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풍수는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치에다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그려면 생배추, 생고추, 생마늘, 생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타 양념들을 섞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숙성이 되는데 토질은 이것을 곰삭한 상태라고 풍수에서는 곰삭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치가 숙성이 되어야 유산균이 나오듯이 토질도 곰삭한 상태가 되어야 최상의 흙이고 음이온이 나온다고 합니다. 풍수 전문가 분들의 다른 견해가 있으면 다음 편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688-2459로 연락 주시면 다음 편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옛날에 다른 사람의 무덤터였는데 또 무덤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은 다른 사람의 무덤터였는데 지금은 전부 이장을 해 갔습니다. 풍수서에 보면은 고인지총 금인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사람의 무덤에 지금의 사람이 장사를 지낸다 이런 말인데 좋은 자리는 누가 써도 된다라고 합니다. 풍수가 어려우니까 아파트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2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살면서 부자가 돼가지고 6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면 이 아파트는 복받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복받은 아파트를 B가 또 사가지고 수리해서 입주할 수 있죠.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나 돌아가신 분들의 집이나 똑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쓰는 무덤터를 B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B 사람의 무덤터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좋은 자리는 누가 써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좋은 자리는 서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공원묘지 분양이고 공유 지분 형태로 분양을 합니다. 묘지고 3,505해배 1,060평 정도 분양을 합니다. 한 기당 분양 면적은 3.0, 3.5해배입니다. 그래서 10.5해배가 되는데 평수로는 3.2평 정도가 됩니다. 돗자리 깔고 제사 지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한 기당 공유 지분은 3,505분의 10.5입니다. 전체 분양 기수는 250기수고 한 기당 2,500만 원입니다. 분양 대행사는 왕자부동산입니다. 김해시 공문을 보면은 이장도 가능합니다. 이장도 평장, 잔디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분양을 받으시면은 호수를 지정해드리고 4군데 경계석을 설치해드립니다. 그리고 좌표를 부여해드리고요.
사직구제하고 위패는 운명사, 벌초 이장은 화산토 조경, 그리고 박명식 법무사가 책임 등기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선제 공원묘지는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리고 명당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선제 공원묘지는 옛날의 명당과 오늘날의 명당을 두루 갖춘 묘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서 누울 자리 하나 마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영상이 유익한 정보라 생각되시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부동산 5일장입니다. 감사합니다.